저번 주에 이재용 시인님 표현에서 좋았죠. 네. 오히려 이상희 시인이니까 이상희 시인 그 소녀다워 이쁜 모습이 되게 좋았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뭐 폭우가 그치니까는 이제 폭우가 시작입니다. 이 폭자들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폭망하는 거죠. 먼저 제가 시간을 했을 때 간단하게 이제 저번 시간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잊어버리시진 않겠지만 정리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라는 게 자기가 경험했고 어떤 보고 느낀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시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지만이 내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발상과 표현이다 이 말씀 드렸었죠. 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력의 영역인 것이고,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었고, 결국 시를 쓰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상과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간에 상상력에 대해서 상상력을 훈련하는 늘 훈련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 구체적인 소재를 하나 찾아서 상상을 좀 넓혀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줄을 찾자. 한 줄.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상상력에 대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 이게 프리팅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오늘 5가지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상력을 키우는 5가지의 방법이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현상, 사물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한다. 상상력을 키우고. 의미는 뭐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호기심 많은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은 되도록 모든 사물들을 새롭게 보려고 그 노력을 하죠. 아이들. 걔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뭐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인들은 근데 이제 그 어떤 늘 반복적인 이 일들의 이제 뭐 길들여져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들은 어떤 그 특별한 체험 외에는 그 일상적인 어떤 그 우리가 겪는 일들을 굉장히 이제 상투적으로 인식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좀 그래도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떤 이런 글의 상상력에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뭐 귀에 들리는 거, 뭐 혀에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호기심의 대상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왜냐면은 세상에 나와서 처음 겪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예전이 있지만 이제 애들이 다칠까봐 뭐 이렇게 주전거나 뭐 끓는 거 이런데 애들이 이렇게 가고 이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갔죠. 하지마, 뜨거워. 이런 얘기하고 애들을 들렸잖아요. 근데 걔가 뜨거운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뜨거운 게 뭐, 얘는 아이들 뜨거운 게 뭔데? 한번 겨봐야지 알지. 그래야 뜨겁다라는 걸 아는 거지. 이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그런 어떤 정말 뭐 이런 백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런 아이의 마음, 그런 순수한 뭐 천진이하고 낭만이가 이제 이렇게 막 뛰어두기로 빙글고 다니는 뭐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애들이죠. 굉장히 부러운 존재들인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천진난만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 감각을 최대화해서 어떤 대상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는 이미 끓는 주전자, 뜨겁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느낌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굳이 일부러 데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하여튼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태도가 우리를 이런 상투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벗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쉽지는 않겠죠. 이미 뭐 굳을 대로 다 굳었는데 이 머리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 천공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말랑말랑하죠. 그래도 골격을 다 갖고 나왔는데 여기는 말랑말랑하죠. 천공이라고.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혼자 생각하기에
아니 왜 애들은 여기만 왜 말랑말랑했지? 여기만. 제 멋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그냥 열려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혼자서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답던 그 황홀했던 그 우주와의 시간을 이제 슬슬 바치는구나. 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쨌든 다 굳어졌어요. 그래도 저 의식으로 해도 그런 어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글 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상력을 늘 이렇게 먼저 시간에 이렇게 자꾸 훈련하도록 하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그 어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글을 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시간에 그 텍스트에 그 오세영 시인의 그 열매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먼저 시간에. 네. 거기 시에 제가 생각나는 게 세상의 모든 열매는 왜 둥근가? 뭐 이제 그런 시였죠. 정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번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뭐 3살, 뭐 4살 이때 돼가지고 아이들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겁나죠. 깜짝깜짝 놀래고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잖아요. 아이들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아이들이 뭐 세상의 모든 열매는 왜 둥근가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수박 냉장고에다가 수박 뭐 참외 뭐 이런 거를 놓아놨는데 이렇게 문 열다가 이거 불러 떨어져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그 네모난 수박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들. 그리고 왜? 아니 네모난 수박이면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불러 떨어지지도 않고 좋잖아. 뭐. 충분히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같이 조금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바꿔놓으니까 그 오세영 시인의 이 열매 같은 시 한 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서 조금만 새겨듣고 한 번만 더 뒤집어 앞뒤만 바꿔놨으면 이런 시가 나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열매는 왜 둥근가.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이 얼마든지 시의 소재라는 거 이 한 줄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좀 자주 하시고 삶을 좀 새롭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유리창이라는 그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어요. 물론 동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어떤 이 시를 쓰게 된 천상병 시인의 어떤 이 마음은 느껴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창. 창은 다 유리로 되지만 내 창에서는 나무의 푸른 잎이다. 생기 활발한 나뭇잎, 하늘을 배경으로 무심하게도 무성하게 자랐다.
때로는 새도 나르고 구름이 가고 햇빛 비치는 이 유리창이다. 우리가 이런 유리창을 볼 적에는 우리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 당연히 유리가 끼어져 있는 거죠. 이게 유리창입니다. 창. 유리를 빼놓고 이게 창인 거죠. 그럼 창에는 항상 유리가 끼어져 있어야 돼. 우리 생각으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고, 이렇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왜 꼭 뭐 창에 유리가 끼어져 있어야 하나? 그래야 창인가? 없어도 되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이 틀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야외에 나무로 이렇게 보면 비슷하고, 뭐 저게 어떤 창이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창. 그것도 창인 거죠. 거기에는 정말 이 천상병 선생님 시인의 그 시처럼 막 푸른 잎들이 유리가 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푸른 잎들이 끼어져 있는 거지. 구름도 끼어져 있고. 그런 순수한 마음,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니까 이제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걸 하고 이제 해당 시들을, 대상 시를 좀 찾으려고 좀 해봤는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는 시는 그 예전의 시인들을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많이 읽어봤을 테니까. 그리고 요즘 너무 젊은 시인들도 다 배제를 했고, 요 시 제가 프린트해드리는 여기의 시인들은 20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시인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서 시집을 사 읽으셔도 좋을 만한 시인들만 골라서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텍스트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찾다가 그냥 잘 못 찾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도저히 못 찾겠다. 어디서 많이 보는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니 말고 이거 프린트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 니 말고 또 누가 있디? 한방눈 너무 좋아. 구름을 막 뿌려주잖아. 소나기 너무 좋아. 시원하게 씻겨주잖아. 옷은 다 좋아. 머리빛 너무 이쁘잖아. 나비가 꽃을 왜 좋아하는 줄 아니? 친구니까. 니들은 안 좋니? 세상이 온통 다 이쁘고 이뻐서 난 좋아 죽겠는데 춤추고 싶진 않니? 근데 니들은 왜 날 미친년이라고. 이게 정말 요 위에까지는 정말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요 세 개인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미친년이라고 누가 미친년인지 누가 미친놈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 시는 제가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고 쓴 시예요. 거기 영화에 보면 대부분 보셨죠? 네. 거기 산속의 오지 같은 마을에 6.25 전쟁이 났는데 이게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뭐 인민군 국군이 와가지고 뭐 총기이 되면서 뭐 손들어 이러니까 뭐 총이 그게 뭔지 모르고 수리탄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이쁜 처자가 이렇게 막 수리탄 핀 뽑아가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남자는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 마을, 그 공동체, 마을까지는 아니고,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은 아마 내 생각에 그 이 이쁜 처자를 절대 미친년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나 이쁜 그 처녀, 처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많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도락부의 그 촌장님의 그 명대사도 있죠. 오늘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 들어올 때 서기선 이사장님 준비를 했잖아요. 또 그 영화에서 아주 명대사, 제기로서 명대사. 그 북분인가 그 인민인가 저기로서 이제 그 불합고 사람들이 그 촌장님의 말을 너무나 잘 따르니까 거역할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너무나 잘 따라.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르냐. 그랬더니 이 촌장 불합고 그 어르신 말 뭐 잘 내겨야지 뭐. 네. 뭐딱 그 한마디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잘 내겨야지. 뭐 하여튼 제가 그 웰컴 투 동막걸 그 영화를 보고 이 시가 얼마나 그 형사나면 여기에 파리가 따라. 알았어. 아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하면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난생처럼 바라봐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가장 호기심이 강한 때가 어린 시절이죠. 그런데 지식이 축적되면 호기심은 사라지고 누구나 아는 상식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식의 본질이 상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투적 인식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상투성에 빠지지 않은 어린이의 생각은 그 자체로 참신하기 짝이 없다. 관습적 인식,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명한 사실이나 현상에도 의심을 해보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좀 전에 그 피카소 말씀하시던 시로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피카소라는 그 이제 동심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화가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피카소의 초기 그림들은 이런 풍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고 느끼는 피카소의 그림들은 대부분 이런 풍의 그림들이. 이게 이제 더 키스라는 작품 제목인데, 그 후기 작품들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피카소의 뭐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다 그
구체적인 비대칭적인 우리 인체는 다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칭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죠. 뭐 이건 눈 같은 게 이제 이게 특히 이게 왜 또 키스라는 그림을 왜 피카소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걸 한참 들여다 보면 이게 먼저 뭐 코나 뭐 눈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 구도는 아닌데 굉장히 아마 내 생각에 이렇게 정말 키스 아주 밀착해서 뭐 하려고 하면 뭐 어른들은 저렇게 키스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주 굉장히 밀착하려는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밀착시키고 눈도 뭐 원래 피카소 그림이 저렇게 하지만 뭐 눈도 휙휙 돌아가죠. 그 이제 뭐 황홀해서 돌아가는 건지 뭔지 이 피카소가 이런 어떤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40년을 노력을 했대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뭐 화가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의 작품 세계, 우리 시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작품 세계에 어떤 개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구축해 놓은 듯한 뭐 이제 그런 특히 그림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저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 세계를 가는 건 좋지만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내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아주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이게 내 세계다. 근데 그 세계, 여러 가지 세계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내 세계다 그러면 많이 어떤 허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피카소 씨는 많은 그림을 그리다가 비로소 40년 만에 이제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훌륭하게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그림 참 좋아요. 언제 봐도 좋은 거예요. 피카소 그림 저도. 제가 학교 때 도서관을 참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를 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남들이 보면 도서관을 열심히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해본 적은 없고 자료열람실, 정기관 행실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맨날 화지만 뒤졌어요. 화지 워낙에 이렇게 살랑거래 요즘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 그때는 볼 수가 없으니까 산다라는 거 이거 워낙 비싸요. 그래서 한번 화지만 잡지고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글을 쓰는 게. 이후에도 이제 그 그림들 몇 점을 보여드릴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춘천에 많은 보는 행사들 있잖아요. 전시회들, 음악회들 이런 데 좀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글을 쓰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면 어떠십니까? 음악 얘기 나옵니다. 제가 무슨 음악 공연을 기획하기도 해요. 작년에는 3일 동안 음악 행사를 가졌는데 상상 많이 출연진들 기획하고
이 뮤지션들이 춘천에 와서 공연을 하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저는 얘기를 나눠보죠. 저희가 기획한 공연